자, 오늘 2원반 모의고사 수업이야. 자,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지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집중력이야. 그치? 사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뭐 화면으로 소통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만 의지를 가지고서 집중을 한다면 사실 화면에 있든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든 크게 상관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딴 길로 샌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빠른 재생 속도로 해가지고 막 1.75배속, 2배속 이런 식으로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지? 최소한도 1.25배속에서 최대는 1.5배속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왜냐면 선생님은 생각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별반 다를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을 여러분들도 그걸 잘 받으시고 여러분도 8주 동안의 여름방학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모의고사예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 가지 스킬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우리는 왜 고3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내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를 푼다는 거, 자, 그 자체에 좌절감을 느끼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3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지문을 푸는 어떤 해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냥 문제만 틀렸다고 해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거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선생님하고 그걸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너무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는 반드시 복습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되냐면, 저번 시간에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모두 기억하고 지금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는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복습을 통해서 내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프라인 수업에서 너희들의 본능과 싸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너희들의 본능은 뭔가 문제를 빨리 읽고 사고 없이 그냥 감적으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완벽한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업했으니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적용 단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적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기겠죠? 그쵸? 너의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은 이제 쌤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메꿔야 될, 복습을 통해서 메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시 복습으로 넘어가서 이 복습이 다시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이 다시 수업을 통해서 그 갭을 메꾸고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끊기냐? 여러분들은 복습 단계부터 일단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단절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습을 안 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것만 계속 고수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을 듣더라도 그게 너희들께 되지 않으니까 수업만 듣고 너희들의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8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인드로 이번 8주를 접근하는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그 의지가 너희들한테도 통했을 거고 그게 내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충분히 8주를 정말로 뜻깊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2018년 고3 7월 대성 모의고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먼저 진행을 할 건 21번입니다. 자, 일단 21번하고 21번, 22번, 23번을 볼 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 해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보면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이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총 주제 문제를 2개 정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2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자, 예시라는 어떤 역접의 접속 부사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글의 소재와 저자의 생각, 핵심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가봅시다. 자, 정보기술은 발전시켜왔대. 자, 근데 이 지점까지 발전시켜왔답니다. 자, 포인트라는 where 뒤에 이거는 관계 부사죠. 그쵸? 자, 가봅시다. 자, it could take over many medium skilled jobs. 자, 그러니까 take over 이란 뜻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정확한 해석이 됐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take over이 뭐뭇을 대체하다, 뭐뭇을 인계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미디엄, 그러니까 중간 정도죠. 그쵸?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뭔가 대체하는 그런 지점까지 발전을 했답니다. 근데 이 중간 정도로 숙련된 직업이 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북키핑이 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뭔지 모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얘만 알면 되잖아. 반복적인 어떤 공장 일, 그 반복적인 공장 일과 같은 중간 정도의 숙련된 일들을 뭔가 대체하는 그런 지점까지 발전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제,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핵심을 찾는 게 선생님과 맞아야 돼. 자, 지금 빨리 쳐보시면 선생님하고 매칭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일단 정보기술이 이 글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중간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갖다가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정보기술이 이 일 자체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조금 문제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진짜 이거에 대한 얘기인지는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봐봅시다. 자, 그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직업의 수, 그러한 카테고리면 여기에서 중간 정도의 일이죠. 그쵸? 이 중간 정도의 일자리의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Wages stagnated. stagnated 여러분 압니까? 자, stagnation 이란 단어를 알아두세요, 여러분. stagnation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자, 그러니까 경기가 악화된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stagnation이 아니라 stagnated라고 해서 동사로 썼으니까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굴 위해서 뭔가 그 줄어드는 그 노동자의 그룹에 대해서 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대요. 자, 근데 그 임금이 정체되고 있대. 자, 근데 그 노동자 어떤 노동자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러한 중간 정도의 일. 자, 여기에서의 댐은 이 중간 정도의 일, 여기 medium skilled jobs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지금 정체되어 있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중간 정도 숙련된 기술이 지금 정보 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일자리의 수도 지금 줄고 있죠.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더라도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되냐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위 폴더 찾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나열이 되고 있어요. 뭐 하나를 가지고서 뭔가 하나를 굉장히 깊게 파고 있지 않잖아. 그쵸?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땐 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빨간색을 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게 뭐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정보기술이 중간 정도 숙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또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얘를 주제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하지만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가봅시다. 그 트렌드가 한정적이다. 자, 그러면 얘는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얘는 일부가 되는 거고, 이거에 나머지 일부가 있는데 그 제한적이지 않은 나머지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At both ends of the skill spectrum. 자, 아까 그 일 자체가 중간 정도 숙련된 기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술이 아까 이 부분이 지금 미디엄이란 말이야. 미디엄 스킬드야. 그러면은 이 스킬 스펙트럼의 양쪽 끝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랄까 굉장히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 얘는 굉장히 로우라고 할게요. 자, 가장 작으니까 로이스트, 여기는 하이스트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가장 뭔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이 양쪽 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단 끝에 굉장히 고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낮은 어떤 스킬 서비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양쪽 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낮게 하고 있다, 그 얘기네.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이 정보기술이라는 기술이 중간 숙련된 기술은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로우 기술, 그 다음에 하이 기술,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실제로 뭐 하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예스로서 얘를 갖다가 깠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정보기술이 얘네한테는 좋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선생님은 배럴이었고요. 자, 이 배럴이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까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글의 전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얘기하고 플러스 얘기하고 이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둘 다 가져가야 되고, 그 뒤에 플러스만 계속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둘 다 가져갈 수도 있고 플러스만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한 직업의 수는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페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여러분? 직업수는 증가하고 페이는 증가한대요. 플러스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여기만 체크해 볼게요. 레이벌 마켓의 탑. 레이벌 마켓의 탑이니까 굉장히 높은 기술인 거고, 여기는 at the bottom end죠. 여기는 굉장히 low skilled일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결과론적으로 이 글은 뭐만 얘기하고 끝났습니까? high skill은 좋고 로우 스킬은 좋고 뭐 이런 것들로 부연을 할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디엄 스킬은 안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바로 상위 폴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상위 폴더 찾기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보통 역접으로 까게 되면은 이 역접 부분이 상위 폴더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21번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자,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정보기술의 발달 너무 좋다. 노동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아니에요. low skilled jobs는 좋고 high skilled jobs는 좋습니다. 자, 됐죠? 컴퓨터의 발달 이거 아니에요. 정보기술은 양극단의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정보기술과 양극단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안 끼쳤다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상위 폴더를 어디에서 찾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하고 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위 폴더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을 찾으면 되고, 상위 폴더가 없으면 그거 나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despite the appearance of similarity between two hemispheres of the brain. 자, 그러니까 뇌의 두 방구. 자, 뇌는 좌방구, 우방구가 있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뇌의 그 두 방구의 유사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방구가 유사하답니다. 근데 despite를 썼다는 것은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다소 다르다. 예측이 딱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언어학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기능 측면에서는 다르다. 근데 어떤 기능인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들이 통제하는 기능 측면에서는 좀 다르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다릅니까? 그들이 그들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아, 기능과 방식에서 다르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뇌의 두 반구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이 두 반구가 뭐 하다는 겁니까? 지금 기능적인 측면, 어떤 우리가 방식적인 측면, 그 측면에서 다르다. 일단 이렇게 같네요. 맞죠? 얘가 주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제가 아니라 연결이 돼야만 주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certain behaviors. 자, 특정한 행동들은 뭐를 더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한 반구의 활동을 다른 쪽 반구의 활동보다 더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naturalized. 이거는 한쪽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뇌가 지배하든 우뇌가 지배하든 한쪽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뭔가를 더 지배한다는 거니까 얘는 기능적인 측면, 방식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맞아요? 한쪽이 더 얘보다 더 지배를 하니까. 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잡읍시다. 왜 빨간색 하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핵심을 잡자는 거예요. 다르다. 자, 오케이. 자, 이거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별표 치세요. 자, 글의 요지나 글의 주제, 제목에서는 명령문 있죠. 자, 명령문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세게 읽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명령문이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으면 다르다가 주제고, 만약에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는 맥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맥락이 꺾이면서 같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연결이 돼서 이어질지 아니면 흐름을 전환할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가볼게요. Keep in mind that. 오케이. 자, 이 부분을 기억하래. 그러면 저자가 기억하라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가봅시다. 차이인데 전문화죠. 뭐 사이에? 그 반구들 사이의 전문화의 차이. 맞죠? 아까 한 반구가 또 다른 반구보다 우세하게 지배한다며. 그러면 그 전문성의 입장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위해서 얘기를 했죠. 그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크지 않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Degree and the nature of lateralization. lateralization은 한쪽이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한쪽의 지배의 정도와 특징은 va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person. 그러니까 사람마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하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야 지금 잠깐만. 자, 차근차근 갑시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흐름이 전환이 됐다는 걸 먼저 알았어야 돼요. however가 없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맥락을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을 보셔야 된다. 맥을 보셔야 돼요. 물론 however가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럼 100% 주제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자, 가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반구의 전문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리고 그 한쪽이 우세한 지배의 정도, 그 한쪽이 우세한 정도의 차이와 그 어떤 특징이 뭐하다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이 얘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다양하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명은 오른쪽이 더 우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이게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고 양쪽이 다 우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문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일단 요 부분 알아둡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긴 세모고 여긴 네모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 요 부분 현관펜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 여기에 세모 나오고 네모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네모 나오고 네모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뭘로만? 연결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처럼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The control of language, 언어의 그 통제는 아마도 어디에 집중이 더 많이 돼 있을까요? 좌반구에 집중이 더 돼 있겠죠.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우리 생물 배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가지고 요쪽이 오른손잡이는 요쪽이 지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좌반구가 지금 더 언어의 통제는 좌반구에 집중이 돼 있고요. 대조적으로 만약에 당신이 10%의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10%가 누굽니까? 왼손잡이들이죠. 그 왼손잡이라면 It is much likely that.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예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 뇌의 언어센터가 어디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우반구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왼손잡이들은 우반구에서 언어의 통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 뇌의 그 반구의 전문성, 언어 전문성의 차이가 극명합니까? 아니면 극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른손잡이는 좌반구가, 왼손잡이는 우반구가 우세하죠. 그쵸? 그러면 차이가 극명해요? 안 극명해요? 극명하죠. 이거는 뭡니까? 빨간색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온 거예요? 세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세모가 나왔다는 것은 저자는 뭘 가지고 싶은 거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네모가 나왔다면 난 네모 연결되면 이 네모로 가지.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Furthermore. 자, 더군다나 첨가입니다. 자, 그 뇌의 기능의 어떤 두 가지, 그 뇌의 두 방구가 동시에 뭐 한다? In tandem 하면은 여기 주석에 나왔잖아요. 동시에 기능하기도 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동시에 기능한다는 건 이게 실제로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얘는 파랑색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히 이 꼴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밑에도 한번 잘 보시고요. 빨간색, 파란색 나왔으니까 이 부분 잠깐 영상 멈춰서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때 진짜 이걸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번 봐봅시다. The specialization of the hemispheres. 그러니까 뇌의 어떤 전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두 뇌가 할까? 이건 좌방구, 우방구죠. 아니면 한 뇌만 할까? 자, 이거 정답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이거에 대한 논쟁에 대한 얘기잖아. 얘는 한 뇌만 한다는 거고요. 얘는 두 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연결성이에요. 그 연결성이 어떤 맥락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찍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오케이. 자, 오늘 28번 어법 역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어법은 개념이 중요하죠? 그쵸? 자,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봅시다. 자, 일단 reducing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우리는 어떻게?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리를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원리를 기억하려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습을 해서 그 복습한 게 계속 쌓여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장기 기억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자, 어떤 동사에 ing가 놓여졌을 때, 얘가 밑줄일 때 우린 첫 번째 뭘 하자? 이거 동사 자리 아니야? 라고 묻자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아니면 그때 이제 분사냐 분사 구문이냐를 따지는 건데, 이 분사냐 분사 구문이냐는 태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다 했어. 그래서 태의 문제는 목적어의 유무로 풀자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지금 다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쓰고 있잖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번 시간에 썼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외우면 돼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동사 자리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분도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콤마가 찍혔기 때문에 이 접속사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ducing 이라고 ing가 나오고 is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로서 동사가 아닌 거네요. 그리고 얘는 분사나 분사 구문의 태 문제가 아니라 얘는 동명사였네요. 알겠죠? 선생님이 동명사인 경우의 수는 뺀 게 잘 안 나와. 알겠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야.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보니까 일단 여러분 위치 있으면 무조건 뒷문장부터 보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위치가 그냥 이렇게 명사 뒤에 있으면 그땐 뒷문장을 보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콤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뭘 따져야 되냐면, 일단 여기가 접속사 자리가 맞는지 먼저 따져야 됩니다. 접속사 자리가 맞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려면 동사가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얘의 동사가 reduction부터 may come 이라고 있고 if절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re 동사 나왔죠. 자, 그러면 총 동사가 지금 하나, 2개예요. 맞죠? 하나, 둘.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치는 접속사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뒤에 이제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일 때만? 콤마가 있을 때만.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가 너무 유행이고 나왔다 하면은 답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시험 문제로 얘가 맞다, 얘가 틀린 부분으로 할 거면은 여기에 이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시 있고 콤마가 있을 때는 동사 자리, 동사의 개수를 따져서 접속사가 아닌지 물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얘는 접속사 맞으니까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위치가 지금 관계 대명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자, sources are almost fully는 부사니까 꺼지고 employed 주격 보어 맞죠?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완전하죠. 완전하면 위치가 옵니까? 위치 못 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엄청 쉽죠? 굉장히 쉬운 관계 대명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원반이잖아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어법에서 이 관계 대명사를 못 풀었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관계 대명사를 여러분 혼자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관계 대명사 파트 있습니다. 문어발 가면 유튜브에 관계 대명사 파트 있어. 그거를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것조차 못 풀면 기본 중에 기본도 못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야. 가장 쉬운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법을 갖다가 지금 감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논리로 풀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 논리로 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요,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개념이 없는 거야. 관계 대명사가 뭔지 몰라요. 대충만 아는데 그 대충만 아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러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between A and B니까 지금 여기까지인데 이 required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얘는 PP입니다. 알겠죠? 자, 목적어가 없고 실제로 얘가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between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자리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많이 찍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자, 4번 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면 지금이라도 적으셔야 돼. 자, spend가 시간과 돈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동사에 ing가 오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데 여기에서 waste도 있잖아요. 얘는 시간을 보내다잖아, 이거 하면서. 근데 얘는 이거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라고 해서 spend랑 개념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시간, 돈이 나오면 그 뒤에 ing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waste 라는 동사를 spend로 보시고 이 목적어를 이거 하면서 낭비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 ing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spend, 시간, 돈, ing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얘 파생된 고3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those니까 얘는 지금 비교급 안에 있는 those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니까 여기 앞에 있는 skills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통해서 those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28번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29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어휘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어휘 문제는 글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뿐만 아니라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풀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반드시 앞뒷 문장에 뭐가 존재한다? 힌트가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앞뒷 문장에 반드시 힌트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미친놈 같아. 미안해. 미친 거 아니야? Water is wet. 이거 지금 밑줄 친 의미 문제잖아. 미안해요. 나 그냥 자연스럽게 어휘 문제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신유형인데 이 신유형의 밑주름이 묻는 거 있죠? 자, 밑주름이 묻는 문제. 그 밑주름이 묻는 문제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주제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주제 찾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지 알겠죠? 밑주름이 문제는 주제입니다. 그냥 주제 찾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9번이 이제 21번으로 가가지고 주제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ambiguity, 모호성이란 뜻입니다. 모호성. 자, 모호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 그룹을 갖다가 언급할 때, refer to, 언급할 때, 오케이. 자, 일단 모호성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좀만 더 가봅시다. 자, 때때로 당신이 그룹의 이름을 말할 때 당신은 그 그룹의 일부를 언급하려고 의도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당신이 뭔가 그룹의 이름을 언급을 할 때 그룹의 일부를 언급할 수도 있대요. 예시가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됩니까? 자, 그러니까 뭐요? 자, 봅시다. 저 내용의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룹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룹의 이름을 부를 건데 그 그룹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그룹의 일부를 언급해서 그 그룹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지. 야, 뭐 이렇게 봅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진이가 있어. 만약에 그 예진이가 속한 반이야. 그 예진이가 속한 반이 1학년 4반이라고 해봅시다. 자, 1학년 4반에 고예진 학생이 있어요. 자, 그 여기에 예진이만 있습니까? 예진이를 제외한 29명이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예진이가 반장인 거야. 반장이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1학년 4반이라 안 부르고 야, 예진이 반 이렇게. 야, 예진이 반 일로 모여.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떤 그룹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룹의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그 그룹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또 봅시다. 다른 경우에 당신은 의도를 한대요. 그 그룹을 전체로서 언급을 한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1학년 4반 일로 모여. 이렇게 어떤 그룹을 부르는데 한 그룹의 전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지? 그룹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그룹의 전체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자꾸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알았죠? 이게 진짜 모호성이 발생하나? 그쵸? 아니, 뭔가 일부를 언급해가지고 그룹이 되기도 하고 전체를 언급해서 그룹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모호하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전체로서의 그룹은 종종 뭘 포함합니까? 부분을 포함하고 구조적인 부분의 어떤 배열들, 그러니까 이건 전체죠.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게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배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suppose. 자, suppose가 들어가면은 이거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앞문장에서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할 말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은 부분과 그 부분의 플러스가 돼야겠지. 부분의 배열이니까 부분의 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뭔가 와닿진 않는다. 그치? 와닿진 않아도 어차피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위 폴더입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왜 고3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가? 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왜냐면 고1과 고2 모의고사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워낙 쉬우니까. 맞아요? 그런데 고3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긴 상위 폴더고요. 여기가 하위 폴더예요. 자, 내가 정말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단어 지식이 부족해서 상위 폴더를 놓쳤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부분이 지금 상위 폴더를 놓친 거잖아. 그룹이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의 합을 또 포함하기도 한다. 그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하위 폴더를 가지고서 이해하자, 하위 폴더의 핵심만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얘를 놓침으로써 얘까지 놓치는 게 가장 바보입니다. 얘를 놓쳤더라도 얘에서 내가 내용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자, 뭘 한번 상상해보자. Your chemistry major roommate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화학 룸메이트예요. 자, 그 룸메이트가, 자, 지금 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announce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된 겁니다. 맞죠? 대시 생략돼, 명사절 대시 생략돼서 지금 여기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개기네, 이런 젠장. 자, 한번 봅시다. 룸메이트가 지금 뭐라고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announce 하면은 알리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대절 들어갔어요. He has a beaker. 그가 비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소 원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그가 또 뭐를 알고 있냐면 산소가 있대요. 방 안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뭐 하기 때문에? 당신이 둘 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방 안에는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커 안에는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얘를 놓쳤기 때문에 얘에서 모든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시 가볼 거예요. 예시. 자, 비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공기 중에는 산소 원자 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You have what it takes to make H2O. 자, H2O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take가 need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이어. 자,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왜? H2O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커엔 수소가 있고 공기 중엔 산소가 있으니 일단 물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갖춰진 거예요. 자, 하지만, 자, 오케이, 역적. 자, 여기 별표. 선생님 형광펜 안 쳤지만, 자, 오케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의 전환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뒤에 겁나 강하게 읽으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Do you have any water? 너 지금 물 가졌니? 안 가졌잖아.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가 모여야만 돼. Put together in a particular structure. 특정한 구조 안에서 함께 있어야만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수소. 선생님 옛날 때 화학 배운 게 조금 도움이 되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몇 도였지? 104.5도인가? 자, 아무튼. 자, 이런 구분 모양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야, 너가 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그룹의 부분들이 뭘 가지고 있진 않다. 그룹으로서의 같은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던데? 그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그룹은 물이에요. 지금 얘가 그룹이죠. 얘가 부분입니다. 맞죠? 근데 H와 O가 있다고 해서 얘가 물입니까? 아니죠. 얘를 결합시켜야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낸 결론은 뭡니까? 이 결론이 겁나 중요하잖아. 맞지? 어떤 일화를 얘기했으면 그 자기가 말한 예시의 일반화를 하는 부분이 겁나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시의 상위 폴더가 되는 거예요. 예시의 상위 폴더. 그러면 예시의 상위 폴더가 곧 이 상위 폴더잖아. 그러면 얘를 완벽히 이해해야 돼. 자, 가봅시다. 뭐 하다는 거야? 그 그룹의 부분이
그 그룹의 부분이 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특징, 그룹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봐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같은 기체예요. 뭐일 때는, 그들이 혼자일 때는, 하지만 그들이 물이 되기 위해서 결합이 됐을 때에만 액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물은 water is wet, 물은 젖어 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젖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분이 이 결합된 그룹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 예시의 상위 폴더인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이해했어야 이 내용 파악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 폴더가 너무 어려우면 그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하위 폴더를 통해서, 근데 그 하위 폴더의 상위 폴더를 통해서 이 상위 폴더를 예측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정답이 뭔지. 자, 일단 정답은 뭐여야 됩니까? 부분이 그룹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게 가야 돼요. 그룹의 어떤 구성 요소죠. 컴포넌트. 구성 요소. 이게 뭡니까? 부분이죠. 그게 전체만큼 중요하다. A. 이거 아니야.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룹의 프로퍼티, 특징이 부분에 몇몇에 영향을 끼친다. 아닌데요? 전혀 영향을 안 끼쳤는데.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발생한다. 그 분자가 상호작용할 때. 지금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There is nothing in the whole. 자, 그 전체는 아무것도 없다. 뭐에서? 부분에서 없는 게 없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부분에서 없는 게 전차에서도 없다. 아니, 부분에서 없는 게 전체에서도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부분에서는 없었는데 전체에서는 있고, 전체에서는 있었는데 부분에서는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홀, 전체가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present 하면 존재한, absent 하면은 부재한.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 5번이네. 맞죠? 자, 이게 이 얘기잖아. 그룹의 특징, 부분이 그룹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가 이 얘기네. 5번.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쉽죠? 쉬워.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위 폴더에 쫄아서 하위 폴더까지 놓치지 맙시다. 상위 폴더를 놓쳐도 하위 폴더의 상위 폴더를 찾읍시다. 자, 그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쉬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가볼게요. 자, 이어서 3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32번 빈칸이에요. 맞죠? 자, 32번은 일단 빈칸 먼저 읽고 내용의 어떤 목적지를 찾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빈칸을 잘 읽고서 목적지를 찾으러 갈 건데, 자, you can see that. 자, 여기 대절이에요. 저희는 엄청 영악하게 풀어야 됩니다. even though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 부분을 봐야 되는데, even though를 딱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만 여기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왜? even though와 주절은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You are quite satisfied with your theory. 자, 당신은 당신의 이론에 만족을 할지라도, 왜? 당신이 그것이 하길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론이 당신이 원하는 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론이 지금 나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you actually do not have. 자, 그냥 뭐냐? 그렇지만 뭐지?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론은 지금 뭔가 까일 거고요. 그 이론에 대한 반대 부분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시간을 막 들여가면서 빈칸을 추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봅시다. 가설이라는 것은 that have passed many supportive tests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지지하는 검증들을 통과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을 지지해주는 검증을 많이 통과를 했대요.
그것을 우린 뭐라 부릅니까? 이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제 정리는 따로 해야지. 이제 주제를 찾는다. 자, 일단 뭐 하다? 빈칸을 추측하자. 그 다음에 빈칸을 갔을 때는 주제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설이 검증이 되면, 얘가 검증이 되면 이론이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자, 됐죠? 이렇게 첫 문장은 좀 세게 읽으시고 그 다음을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 이론은 설명입니다. 어떤 설명이에요? 가설 혹은 a set of hypothesis, 일련의 가설들을 요약한 설명입니다. 왜? 지지하는 가설들이 통과한 가설들이 뭐니까? 이론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였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얘를 요약한 게 바로 이론이다. 그리고 and has been supported, 그게 지금 반복되는 검증을 가지고서 얘는 지지받고 있다.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가설을 검증해서 이론이 된다. 똑같은 얘기네. 자,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지금 뭐 가설과 이론에 대한 얘기 같은데, 선생님 가설, 여기 theory 해도 되겠다, 여러분. theory 하세요. theory. 됐죠? 자, 그냥 이 전체. 알았죠? 가설이 모여 이론이 됐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론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론에 대한 마이너스 가야 돼요. 맞죠? 자, 지금 이론에 대한 설명만 나온 거예요. 가봅시다. Theories have great more supportive testing. 자, 어떤 지지하는 검증을 가지고 있다. 그들 뒤에 뭐보다? 가설이 그런 것보다. 아, 또 똑같은 얘기. 맞죠? 이론은 지지하는 검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suppose 나왔네요. 예시 시작.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준다. 그치? 이론이 굉장히 많은 가설들과 많은 검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또 가볼게요. Suppose your new hypothesis is,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처럼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까지죠. 당신의 새로운 가설은 wooden object burn,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물체들은 탄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 가설은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예시는 뭐다?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은 뭐 한다? 탄다. 전부 다 탄다. 자,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you will find this hypothesis more satisfactory. 자, 이 가설이 뭐 합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왜? 모든 나무로 만들어진 그 사물들, 근데 당신이 시도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당신이 시도한 나무로 만들어진 물체들이 전부 다 타니까, 아, 이 가설이 굉장히 뭐 할 겁니까? 만족스럽겠죠. 왜? 다 검증을 해봤으니까. 자, 이해됐어요? 그 위에 거 똑같은 얘기네. 그럼 이게 하나의 이론이 된다는 거 아닌가? You can see from this example. 자, 당신은 이 예시로부터 이거를 알 수 있대요. That the hypothesis does not become, 이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What you think of a fact.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오히려 tentatively 하면은 여기 tentatively가 잠정적으로죠. 어차피 몰라도 돼. 이건 잠정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알겠죠? 아니, 갑자기 잘 봐. 자, 이게 지금 가설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돼. 가설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만족스러워.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이 만족스러우면 이게 이론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이론이 되는데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아니야. 자,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체가 가설을 통해서, 아니 가설을 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론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에 어떤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왔잖아.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비록 당신이 이론이 성공했을지라도, 자,
우리는 지금 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을 다 성공했으면 그게 만족스럽지. 근데 성공했을지라도 당신은 뭘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종류의 탈 수 있는 물체들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such as는 안 읽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 많은 거 왜 읽어? 이거 다 탈 수 있는 물체일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론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러 탈 수 있는 물체는 다 무시하고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론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이 자체의 만족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요소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다? 무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답 한번 가봅시다. Full details, 뭐야 이거? 자, full details of burning process. 아니, 지금 타는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이거 낫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이건 갖지 못한다 이거니까 타는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갖지 못한다? 이론을 갖지 못한다? 아니, 이론은 된다니까? 이론은 만족스러우니까 이론을 가질 순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가설을 갖고 있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론이 되려면 가설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설은 갖고 있어야죠. 텐테이티브, 잠정적인 어떤 가설의 버전, 잠정적인 가설의 어떤 버전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일어난 이론은 갖지 못한다. 아니라니까? 가설과 이론은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족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러나 뭐는 안 되냐 이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 완전한 진술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뭐에 대한? 그 사물을 타개하는 특징에 대한 완전한 진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체로 다른 요소를 무시하고 있고 그 자체가 사실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게 바로 5번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의 흐름을 일단 빈칸을 먼저 보니까 그 빈칸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 만약에 빈칸을 먼저 안 봤으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놓쳤을 수도 있어. 알았지? 근데 빈칸을 봐서 이론을 플러스로 봤을 때 이론에 대한 마이너스를 찾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에 우린 초점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32번 요 정도로 하고요.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틀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도 없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틀리는 부분들, 그런 틀리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 내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를 하고 있잖아. 맞죠? 이건 어떻게 지울수록 더 더러워지냐 이거. 아우 씨. 자, 됐어요. 자, 봅시다. 조금 더러워도 보이긴 보이잖아. 자, 됐어요? 자, 빈칸 한번 봅시다. 자,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옹호하는 것이에요. advocate 하면 옹호하다예요. 단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옹호하는 것은 뭐를 요구한다? 맞죠? 자, 그러한 것들, 어떤 오래된 방식을 demolish 하면은 뭔가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파괴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이렇다. 그 얘기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요구를 한다는 건 새로운 시스템을 옹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뭐를 요구합니까? 그 오래된 방식을 갖다가 파괴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여기 있는 빈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부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빈칸을 통해서 이제 뭐 했습니까? 추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빈칸으로 갈 때는 주제를 파악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파악하러 갈 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aspire to start our own companies, 우리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고 모두가 갈망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걸작을 만드는 거, 서부의 생각을 바꾸는 거, 어떤 시민권 운동을 이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좋은데 모두가 다 그걸 갈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까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갈망하진 않지만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We do have, 자, 강조, we do have ideas for improving our workplaces, schools and communities. 그러니까 직장, 학교, 공동체, 이런 것들은 뭔가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왜 저 따위로 해놨어, 저거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역사회, 뭔가 직장, 이런 것을 향상시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요거 잡을게요. 알겠죠? 자, 우리는 뭔가 향상에 대한 생각들은 항상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우리들은 머뭇거린대요. 뭐 하기를? take action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to promote those ideas.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를 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지금 이거 문제지? 그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머뭇한단 말이야. 굳이 머뭇을 쓰는, 그냥 머뭇거린다 하면 되는데 머뭇해요. 맞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왜 초록색이냐면 이거 권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자, 유명한 경제학자가 관측을 했듯이 originality, 이거 독창성이에요, 여러분. 독창성. 그 독창성이라는 건 창의적인 파괴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창의적인 파괴의 행위래. 자, 됐어요? 자, 뭔가 독창성.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야. 아니, 근데 잘 보세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이 문제로 가서 빈칸을 가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뭐야? 얘가 지금 문제인데 얘가 다시 얘기하기를 독창성은 기존에 없는 생각이잖아. 이것이 창의적 파괴래요. 이건 어디에서도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창의적인 파괴, 이게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거였었잖아요. 오래된 것을 갖다가 파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머뭇했었잖아. 내용의 전개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야. 맞죠? 지금 이 내용이 서로가 달라.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뒷부분을 보고 빈칸을 한번 추론해 봐야 돼요. 자, among nearly 1,000 scientists a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자, 식약청인데 그 식약청에서 거의 1,000명의 어떤 과학자들 사이에서 40% 이상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뭐를? 그들이 뭔가 보복에 직면할 거라는 걸. 만약에 뭐 하면요, 그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보복 이슈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대요. 지금 봅시다. 자, 지금 이 과학자들이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핵심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over more than 40,000 employees at a technology company. 그러니까 기술 회사에서 4만 명 이상 중에 절반이 뭐를 느꼈습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대요. 뭐가? 그 반대, dissenting opinions at work라고 한다면 dissenting이 뭔가 다른, 이런 뜻이겠죠. 다른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이슈가 뭡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밑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우리는 머뭇머뭇거려요. 독창성이 창의적인 파괴라는 건 알지만 오래된 거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이제 답을 찍어내면 되겠죠. 빈칸의 밑에서 주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왜? 지금 여기가 일관적으로 갔다면 빈칸을 바로 찍을 텐데, 이 빈칸을. 근데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모와 네모를 갖다가 지금 막 혼탁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밑을 가가지고 연결성을 통해서 뭐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려움과 안전하지 않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don'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자, 나무들을 위해서 숲을 보지 말아야 된다? 아니, 뭔가 사소한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choose to stand out. 자, 뭔가 두드러지기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 뭔가 이상해요. 자, hold back for fear of rocking the boat. 자, 뭐래요? 배를 갖다가 흔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hold back. hold back 하면은 뭔가는, 자, 지금 보면은 우리는 hold back 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뭔가 그것을 유지하다? 유보하다?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배를 갖다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뭔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 그런 것들을 지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이 위에 부분에서 내용이 굉장히 혼잡하잖아. 맞죠? 아, 여러분 여기에다가 빨간색도 하세요. 헤지테이트 빨간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주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37번 볼게요. 자, 선생님 저번 시간부터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자,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지시사, 관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자, 됐죠? 자,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 돼. 맞죠? 자, 봐봅시다. 자, 일단 제시문을 잘 정리합시다. 자,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지금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꾸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한 사람이 advisor, 그러니까 조언자고, 다른 한 사람이 고객이라는 이유, 고객이 되는 이유는 is that,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그 조언자가 뭐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유용한 무언가를, 근데 그 유용한 무언가가 또 뭡니까? 고객이 갖고 있지 않은. 이해됐어요? 아, 내가 어떤 조언자야. 내가 조언자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고객은 모르는 유용한 무언가를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언자에게 가는 거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맨 끝이 중요하잖아. 자, 가봅시다. Specialized knowledge. 자, 전문화된 지식은 그 사람에게 잠재성을 줍니다. 뭐 할 잠재성? Advisor. 그러니까 조언자가 될 잠재성을 줍니다. 당연한 거네. 그쵸? 전문화된 지식이 있는데, 그 전문화된 지식이 있는데, 자, 이 전문화된 지식이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게. 맞죠?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제시문의 끝과 그 다음에 처음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B를 먼저 가야 되겠죠? 자, B를 먼저 가보니까 former, 자, 이전의 정부 관료들은 조언자가 되었다. 워싱턴에서. 정확히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주절을 보고 따지세요. 자, 전문화된 지식이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주었다는 거는 전문화된 지식이 있어야 조언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야? 정부 관료가 조언자가 되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냐면 forge라는 단어 모르죠? 근데 링크는 연결성이라는 거 알잖아. 그냥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쫄지 말고 그냥 순접으로 가세요. 알겠죠? 뭐와 뭐 사이에 그 사업의 세계와 연방 정부거든요. 연방 관료 체제.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사업의 세계와 연방 정부 체제의 세계 사이에 연결성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조언자가 됐대요. 잘 보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용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 관료가 조언자가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세계와 그 연방 정부 관료 체계, 연방 관료 체계 이 사이를 갖다가 뭐 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언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내용 맞습니까? 전문화된 지식이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 너무 뭔가 갑자기 정부 관료가 조언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건너뛴 것 같잖아. 맞죠? 갑자기 얘로 오면 어떡해. 맞죠? 그래서 C를 봤어요. 자, C를 보면은 여기 형광펜. 자, 역접을 활용합니다. 역접은 완전히 반대여야 돼요. 봅시다. 그게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충분하진 않다. 그러면 얘랑 연결해 보세요. 전문화된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 조언자가 될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까지는 충분치 않아. 그 얘기니까 얘 빨간색, 이건 충분치 않다.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법 부분 너무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끝부분 가볼게요. 끝과 처음이 연결되니까. 자, 그러면 조언자라 함은 어때야 돼요?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상, 그 고객의 세상의 전문 지식, 그러니까 그들의 전문 지식과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죠.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고객의 세계와의 연관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relate A to B예요. 알겠죠? A를 B와 연관시키다. 이거 아까 봤는데. 그쵸? 조언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조언자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뭐를 관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의 세계를 관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잠깐만. 지금 얘랑 이거 완전 똑같은데? 그럼 이러면 C 다음에 B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히 똑같잖아. 알겠죠? 여기에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돼. 지금 가볼까요? Public Relations Consultant. 어떤 공공의 관계 전문가들은 브릿지, 연결시킨다. 그거죠. 다리니까 사업의 세계와 미디어의 세계를 연결시킨다. 이거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잖아. 맞아요? 이거잖아. 이거. 됐어요? 완전히 똑같잖아.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하는 작업 차원에서 일단 B의 끝부분과 A의 첫 부분이 연결됐는지 한번 볼게요. 하지만 그 조언자들인데 어떤 비밀스러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언자들은 그들의 어떤 기능을 연결시키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대요. 자, 갑자기 내용이 꺾였죠. 기능을 연결시키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A에서 뭐라고 나와요? 때때로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절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긴 못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기능을 연결시키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때때로는 절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정답은 CB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를 하면 그 문장의 끝과 처음을 객관성을 가지고 비교하면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 갖다 다 읽고서 막 갖다가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39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39번 아마 다 틀렸을 거야. 39번 맞췄다면 니네가 왜 이걸 맞췄는지 모를 거야, 이거는. 자, 그런데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자,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3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맞죠?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글 해설이에요. 39번 해설. 개인들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활성화된 정보에 근거를 둔다는 주장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되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독해력 좋네. 이 말 이해돼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활성화된 정보에 근거를 둔다는 주장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한 개인의 판단은 그 판단이 형성이 될 때 생각나는 정보의 내용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기억에서 생각해내는 이전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에 그것은 상황의 암호화된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물론 이전 지식에 의해 이미 심하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그냥 읽고 있거든? 너네 이해돼? 그 판단의 과정은 한 개인이 처리하는 제약에 다시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의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판단을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이 판단을 형성하는 것과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기억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측면과 정보를 생각해냈을지도 모른다. 한국말로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던 거예요. 한국말로 읽었을 때도 이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이거는 엄청난 변별력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국말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영어로 해설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도 수능장 가면 이거 이해 못해. 그런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잖아. 자, 별표. 이거밖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용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너무 어렵잖아 라고 그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평가위원회에서는 나 수능 출제 매뉴얼 그대로 따르고 한 거야 라고 반박을 한다고요. 됐어요? 내용은 어렵지만 얘 가지고 풀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봅시다. This judgment 라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나왔죠. 그 지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을 때 이 지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반드시 앞문장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출제위원들은 낸다고요. 자, 봅시다. 자, 지금 3번인데 2번 보세요. 자, 판단 과정은 매우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어떤 과정의 제약에 의해서. 자, 여러분, 판단 과정이 이러한 판단입니까? 판단하는 과정인 거지 이게 판단이에요? 아니죠. 판단이 나왔어야 돼요. 그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외관상으로 단순한 그러한 뭐에 대한 당신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단순한 판단을 고려해보자. 이게 판단이에요. 앞에 판단 과정은 나왔지만 판단하는 과정은 판단이 아닙니다. 됐어요? 요 판단이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judgment가 되려면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자,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이런 수능 출제 매뉴얼에 있는 어떤 픽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 지시사나 지시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게 앞문장에 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내용이 이해되면 그러면 풀면 돼. 이해가 안 될 경우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설 안 해요, 여러분. 해도 몰라. 한국말로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한다고 이거 알겠어. 이걸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8시까지 뭘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 필기
모의고사 필기한 거, 오늘 수업들은 모의고사 필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요. 앞에 모의고사 점수 듣기는 없어요. 듣기는 없으니까 그냥 63점 만점에 몇 점인지만 점수 하시면 되고요. 듣기 풀고 책점 딕테이션. 자, 이거. 그 다음에 동반이어 여러분, 우리 같이 약속한 거 맞죠? 우리 8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자. 나는 그 마인드의 일환으로 동반이어 한 겁니다. 모르는 단어 체크한 거 일단 보내주세요. 동반이어 한 3페이지죠. 거기다가 모르는 거 단어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고, 3페이지인가 맞나? 2페이지인가? 1페이지지. 이제 첫 시작이니까. 모르는 단어 체크한 거 보여주시고요. 그거 포켓 단어장에 기입한 거 보내주시고, 포켓 단어장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포켓 단어장에 기입할 때 반드시 동반이어는 띄어서 적으라고 했었죠. 자, 토요일 2시까지 12, 13강 1번부터 4번 문제 풀고 수업 필기하는 겁니다. 원래 12강만 냈는데 13강까지 할 거예요. 너무 문제가 사실 적어.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돼. 방학인데. 11강 복습. 수능 특강 책에다가 꼼꼼하게 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습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복습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 됐죠? 복습, 적용, 수업, 복습, 적용, 수업. 이게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8주 동안. 8주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 내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1강 4번 해석해오세요. 어법 81번부터 90번까지 풀고 해설 강의, 어휘는 위와 같습니다. 토요일 숙제가 많아요, 여러분. 미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토요일 날 영상은 아마 그 전에 올라갈 거야. 그 올라갔을 때 선생님이 연락 줄 테니까요. 그때부터 들어가지고 시간 절대 늦지 않게 2시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오늘도 8시까지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